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얼마 전 포항 지진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진 대피 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1, 2분 정도 큰 진동이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 몸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실내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튼튼한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피하고 방석 등 푹신한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흔들림이 멈춘 뒤엔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현관문이 비틀려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선반에 있는 물건이나 유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발이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꼭 신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영화관이나 백화점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하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빨리 모든 층을 누른 후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왔다면 떨어지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에 다칠 수 있으므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장애물이 없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이 넓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차키를 꽂아둔 뒤 걸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는 자연재해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1일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규모 5.4 포항 지진의 여진이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시민들은 자다가 놀라 집에서 뛰쳐나와 대피소로 향했고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또다시 포항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5시 3분 포항시 북구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본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규모 4.6 여진은 석 달여 만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경북은 물론 부산과 경남, 멀리 서울에서까지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건물이 흔들리고 외벽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폐쇄를 검토했던 이재민 대피소는 다시 북적였습니다. 특히 대피소엔 하루 종일 심장이 뛴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말 본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상청은 2년 전 경주 지진과 마찬가지로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여진이 1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당진의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은 1층 공동현관에 잠금 장치를 해놓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으나마나 한 게 현관 옆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곳이 적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진 읍내동에 위치한 한 원룸촌입니다. 원룸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처럼 도우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럭 바로 옆에는 유성펜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를 누르면 바로 문이 열립니다. 이는 부동산 업자나 택배기사들이 드나들기 쉽도록 적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읍내동 일대 원룸 20곳을 확인해 본 결과 18곳이 현관 한쪽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적혀 있는 번호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27살 김모 씨는 예전에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성폭행한 기사를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며 이제는 비밀번호가 아닌 지문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안쪽에 호수별로 개별문이 있지만 최근 홀로 있는 부녀자나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관 출입구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것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앞의 보안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뻥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시가 2019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당진시는 총 54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 7,07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별 계획을 비롯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9일 당진시청에서 김홍장 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당진시는 총 54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 7,07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별 계열을 비롯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신평과 내양 간 항만 진입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당진과 서산 간 국지도 75선 건설 사업 등 6개의 사업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미국 종합처리장 통합시설 지원 등 48개 사업은 정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시가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시는 이날 최종 확정한 대상 사업에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 26일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2019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 학부모 모임은 지난 9일 당진시청에서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당진 학부모 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진시는 2017년 기준 전국 6위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은 지난 9일 당진시청에서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진시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센터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센터 등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당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진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기지시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한 김혜진 씨는 둘째 아이 출산 당시 아이의 호흡이 이상의 산부인과에서 소개해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진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천안으로 가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둘째 아이를 생각해 이를 악물고 모유를 주려고 당진에서 천안까지 아이를 보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튜브를 삽입하고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시술이지만 당진 어느 한 곳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전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한테 이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당진은 정말 의료 서비스를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요. 끝으로 제발 저와 같은 부모들과 아픈 아이들이 맘 편히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병원이 당진에 꼭 건립돼 우리 부모들이 당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데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곳이 진정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JIB 뉴스 김소희입니다. 당진 합덕읍의 한 종개농가에 이어 이번에는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천안 2만 1,000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당진시 합덕읍의 한 종개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데 이어 천안시 성안읍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I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천안 소재 2만 1,000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는 모두 18곳으로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던 가금류와 예방 차원에서 매몰된 가금류는 총 90개 농가 330만 2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천안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경기도 내 일부 농가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되는 등 역학관계가 파악된 농가에 대해 긴급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이어 천안까지 충남에서 AI 고병원성 확진은 총 2건입니다. 이에 당진과 천안은 AI 고병원성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전 개막한 이 시점에 AI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설을 앞두고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면서 전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분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행히 설 연휴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특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많이 마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영상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상 2도, 낮 기온 영상 8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 영상 5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영상 9도, 예산의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다행히 날이 좋아서 귀경길과 귀성길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